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며칠 전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 근데 이상하게도 20년도 훨씬 넘은 그날 밤의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어. 사실 가끔은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도 헷갈리기도 해. 뭐 대단한 귀신을 봤다거나 오싹하게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거나 그런 장면도 없었는데 그날 밤 뭔가 말로 설명 못할 찝찝함이 아직도 가끔 떠오르곤 해.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 내가 7살 때까지 우리 가족은 꽤 오래된 집에 살았어. 방 2칸짜리 조그만 월세집. 주인집이랑 같이 마당을 공유하는 구조였고 그 집엔 주인집 할머니, 그리고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형제 둘이 살았지. 다들 인심이 좋았어. 명절 때는 반찬도 나눠주시고 여름이면 가끔 시원한 수박을 썰어주면서 놀러 오라고도 하고. 근데 딱 한 사람, 그 집 아저씨. 그 사람만은 우리 형제들에게 유독 신경질적이었어. 그 아저씨는 뭐랄까 작은 노가다 업체 같은 거 하는 사장이었는데 말투도 거칠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표정도 늘 찌푸린 채로 있었지. 특히 우리 형이랑 나한테는 잔소리가 진짜 심했어.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잘 놀고 있다가 괜히 걸리면 분위기가 확 싸해지고 그랬어.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술이라도 마신 날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했지.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주인집 눈치 보느라 참으셨는데 나중엔 몇 번 크게 어른들끼리 싸우기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 아저씨한테 뭐 큰 원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좀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비 걸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 그날도 그랬어. 태풍이 지나가고 얼마 안 된 초가을이었어.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절을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때 태풍에 우리 집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서 한동안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됐거든. 그날도 비가 엄청 왔어. 밤 9시쯤 뉴스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가족들 다 같이 누워서 잠이 들었고 나도 그대로 골아떨어졌지. 근데 새벽쯤? 아니면 한밤중이었나? 갑자기 눈이 떠졌어.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인지 소변이 마려웠던 거지. 근데 우리 집 화장실이 말이지 요즘같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마당을 지나서 대문 바로 옆에 있었어. 비도 막 퍼붓고 있었고 그쪽은 가로등도 없어서 완전 깜깜했거든. 그래서 엄마를 깨워서 같이 가달라고 했어. 근데 엄마가 너무 피곤하셨는지 이 오는데 그냥 마당에 넣어 하더니 이불 뒤집어 쓰고 다시 주무시는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 마침 비도 오고 마당에 넣어도 된다고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 아무튼 비 맞지 않으려고 처마 밑으로 나가서 대충 바지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소리가 났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봤지. 대문이 열리더라고. 그 문으로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야. 그 특유의 축축 처진 어깨, 낡은 작업복, 술 마신 날처럼 비틀비틀 걷는 자세까지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 아저씨는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오더니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어. 그러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표정 하나 없이 그대로 한참을 나를 보고 서 있는 거야. 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괜히 또 눈 마주친 게 잘못된 건가 싶었고 또 뭐라고 하겠지 싶어서 얼른 시선을 피했는데 아저씨는 말없이 뒤돌아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잠시 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아저씨는 울고 있었어. 그것도 막 술 마신 사람처럼 넉나간 목소리로 서럽게 우는 소리.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상한 건 아저씨가 그렇게 흐느끼면서 우는데도 방 안에 할머니는 물론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는 거야. 분명 꽤 크게 흐느끼는 울음소리였는데 말이야. 그러다 얼마 안 돼서 아저씨가 다시 나왔어. 아까처럼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위를 또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번엔 대문을 열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게 끝이었어. 나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이불 덮고 다시 잠들었지. 다음날 아침 집안이 평소랑 달랐어. 주인집 할머니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지. 내가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고, 그냥 학교 다녀오면 얘기해 줄게라는 말만 들었어. 학교에 갔다 와서 저녁 먹을 때쯤 드디어 엄마가 말을 해줬어. 아저씨 돌아가셨어. 오늘은 조용히 있어. 말썽 부리지 말고. 어린 나는 뭐가 뭔지 몰랐지. 이상하다. 어젯밤에 분명히 그 아저씨 봤는데? 그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어. 근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 왜 나랑 눈 마주치고, 왜 울고, 왜 그 시간에 마당을 서성거렸던 거지? 결국 며칠이 지나고 아저씨의 장례까지 모두 끝난 후 저녁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조용히 얘기 나누시던 중에 내가 그 이야기를 꺼냈어. 그날 그 아저씨 봤어요. 비 오는데 머리 하나도 안 젖어 있었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바로 집주인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얘기하셨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우리 현복이가 어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기라. 내는 그것도 모르고 TV 자고 있었네. 아이고 현복아,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어.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본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건 그날 오후에 아저씨가 공사 현장에서 술을 드시고 있다가 하수구 구멍에 빠졌다는 거야. 바닥이 뚫린 넓은 구멍 같은 데서 떨어져서 한참을 헤매다가 저녁 7시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 시간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걸 이제 와서 되짚어보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 뭔지 알아? 그날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저씨 머리카락 한 올, 옷깃 하나 젖지 않았다는 거야. 우산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사납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사람은 멀쩡했어. 마치 비가 그 사람을 스치지도 않은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